가설연역법 하이포세티코 디덕티브 메소드. 가설연역법을 뜻하는 영어 표현 하이포세티코 디덕티브 메소드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하이포세티코는 가설, 하이파서시스라는 뜻의 그리스어 히포티테나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아래에 놓다, 즉 어떤 생각이나 설명을 가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디덕티브는 앞서 설명한 연역법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설연역법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예측한 다음 실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식물은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는 가설이 있다면 빛이 없는 조건에서 식물은 광합성의 결과물인 산소를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해 빛을 차단한 식물이 실제로 산소를 방출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가설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홈스는 사건의 가설을, 예를 들어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지인일 것이라고 설정하고 피해자의 개가 침입자에게 짖지 않을 것이라는 그 가설이 맞을 경우 나타나야 할 정황을 예측한다. 그리고 실제로 개가 짖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가설을 입증한다. 가설연역법은 연역법처럼 논리적으로 특정 결론을 도출하되 그 출발점은 하나의 가설이며 그 가설의 타당성은 경험적 방법으로 확인된다. 퀴추법 리트로덕션. 퀴추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리트로덕션은 라틴어 레트로두 케레에서 유래했다. 레트로는 뒤로, 거꾸로라는 뜻을 가진 적두사이며 투케레는 이끌다는 의미다. 즉 리트로덕션은 뒤로 이끌다, 과거로 거슬러 끌어가다라는 뜻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거꾸로 추적하여 가능한 원인을 찾아가는 추론 방식이다. 일종의 논리적 시간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책상 위에 놓인 깨진 컵을 발견했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자. 컵이 깨졌다는 결과를 놓고 고양이가 건드렸을 것이다, 사람이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다와 같은 원인에 대한 가설들을 거꾸로 세운다. 이후 사람은 없었으니 고양이가 책상 위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젯밤 고양이 밥그릇이 비어 있었던 걸로 보아 고양이가 분명하다 라고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을 좁혀가며 사건의 배경을 재구성한다. 밀실에서 시신을 발견한 홈스는 현장에는 창문도 깨지지 않았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결과적인 단서들을 보고 이 단서들을 만든 이전의 원인을 거꾸로 추론해낸다. 그는 이 사건은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 벌인 일일 것이다 라는 귀추적 가설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 가추법과 퀴추법은 둘 다 설명을 위한 추론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추론의 방향과 강조하는 지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가추법이 주어진 현상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지금 여기서 고르는 사고라면 퀴추법은 결과에서 시작해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다. 퀴추법은 특히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거나 범죄의 동기나 방식처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원인을 추적할 때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제거법 메소드 오브 일리미네이션. 제거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가능한 가설이나 선택지 가운데 사실과 모순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것들, 결국 남은 하나를 정답 또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논리적 추론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러 용의자 가운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결국 알리바이가 없는 인물만 남는다면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홈즈가 자주 하는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는 말은 제거법의 핵심 원리를 잘 보여준다. 이 방식의 장점은 완벽한 정답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추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셜록 홈스는 이 6가지 추리 기법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조합해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한다. 각 방법은 독립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서로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한 논리적 무기가 된다. 홈스가 특별한 것은 바로 이 다양한 기법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황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